네, 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이 되는 공시 어떤 공시일까요? 오늘의 공시 가운데 베스트 3 보시죠. 성광밴드의 실적 공시가 오늘 베스트 3로 꼽혔습니다. 성광밴드 현재 주가는 1.5% 상승, 모건 스탠리 쪽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주가는 저점을 다지면서 큰 움직임 최근에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실적의 영향력은 어떤가요? 일단 그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니까 이제 그 493억 2,400만 원 나와서 15.7% 증가를 냈고, 그 영업이익이 이제 13억 5,700만 원 나와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8억 7,700만 원에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좀 컨센보다 좀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2억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지금 한 29%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좀 미달해서 좀 영업이익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고, 다행히 지금 지금 수주잔고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한 5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올해 매출액도 3분기 48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493억 나왔으니까 거의 컨센에 부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만 좀 미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4분기도 지금 그 수주잔고가 거의 600억 가까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잔고 예상치랑 거의 그 실적이랑 비슷하게 잘 맞기 때문에 그 4분기 충분히 맞다고 봐서 지금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도 실적이 좀 나아질 거로 봤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지 않는 모습인데, 지금 그 11,000원 정도에 지금 계속 좀 적점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요 21선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되면은 매수가 가능한데, 아직은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보유자 관점에서 이제 홀딩 의견 정도로만 드리고요. 네. 매수는 21선 돌파가 된 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추세 전환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셨는데요. 추세 전환에 그렇다면 실적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향후? 네, 지금 수주가 네. 꾸준히 지금 늘어나는 모습이고, 네. 그 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되면서, 그리고 수주가 나면서 지금 영업이익률도 계속 개선되는 흐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의 그 시점이 아마 이번 3분기가 될 거라서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 보고는 있는데, 일단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당장에 매도가 이렇게 드리진 않고는 있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10,000원 정도가 저점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지지되면 충분히 12,000원까지는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등급은 지금 차트 그 실적 좀 아쉬웠고, 재료는 어쨌든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급, 그리고 또 수급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한 3등급 정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21선 돌파 이후에 지켜보자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10,000원 지지한다면 12,000원 선까지 상승 여력 내다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는 수주 주목해서 보시고요. 이어서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2 알아보시죠. 인터파크 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10시 33분 구간에 발표가 나왔고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는 반등을 했고, 그리고 또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성광밴드와 인터파크 홀딩스 월봉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네. 공통점이 있네요. 좀 다르고요. 이거는 지금 딱 전고점 좀 매물대에서 지금 걸려 있는 모습이고, 추세는 네. 계속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파크 네. 홀딩스 자회사가 인터파크랑 아이마켓 코리아가 있고요. 그 인터파크는 그 지분율이 68% 정도 되고,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는 40% 정도 되는데, 어제 두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회사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일단 영업이익 먼저 보면은 106억 6,600만 원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8,188억 8,900만 원 해서 5.9%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67억 8,800 나와서 이제 2.7%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매물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눌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뭐 크게 오늘 실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볼 수 있겠고, 왜냐면은 어제 이미 다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인터파크가 그 이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다 개별 여행이 좀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일본 불매 운동이 영향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했고요. 42억 나왔는데 거의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그냥 같은 수준으로 나와서 줄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여행 부문이요? 네, 여행 부문. 네. 전체가 전체가 여행도 좀 견조하게 되었고, 올해 3분기 때 그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다
나왔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물론 이제 단기 순이익 부분은 23.7% 급감을 해서 이제 영향을 줬는데 아이마켓 코리아가 단기 순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89.4억, 그러니까 89억 정도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31% 더 나왔고 지금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한 3%에서 1% 정도 이제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인터파크라든가 아이마켓 코리아가 둘 다 견조했고, 네.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인터파크가 까먹은 거를 아이마켓 코리 쪽에서 충당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비교적은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구간은 좀 보유자 홀딩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한 2,400원 지지 테스트를 분명 할 것 같아서 아직은 지금 매수 단계보다도 2,400원 정도의 지지 테스트를 확인 후에 좀 진입이 날 거라 보여지는데, 그 구간이 241선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241선 지지 여부를 보고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보유자 관점에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의 실적 호조세가 인터파크의 부진을 만회했다. 인터파크 홀딩스의 종합적인 실적 평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2,400원의 지지력 테스트 중요하다고 해주셨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 선 지지한다면 얼마 전까지 볼 수 있나요? 2,700원 1차 위에 정고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쭉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자사주 매입이 좀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쪽에서 진행이 쭉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 금융투자 빼고는 딱히 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방은 계속 받쳐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가져가시고 241선 2,400원 정도 눌림 왔을 때 지지됐을 때 그때 진입도 가능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 등급은 좀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얼마까지 보시나요? 2,700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예. 지금보다도 241선 2,400원 라인이라면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오늘 베스트 1 공시는 KT의 실적입니다. 오늘 10시 구간 역시 KT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세 가지 종목 월봉으로 봤을 때 저는 횡보하는 걸로 보여가지고 네. 좀 다르다고 아까 2, 3위권 종목 다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셋 다 소외주 공통점 있나요? 오늘 다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고 우리가 셋 다 실적 발표주. 네. 그리고 오늘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비교적 양호한 종목들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고른 종목 시간대가 이제 장중이 고르는 거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한 11시 정도까지 그 중에서 나오는 종목 중에서 괜찮은 거 고르는 관점이고요. 통신 3사는 다 바닥 나왔습니다. 어저께 다 통신 3사가 전부 다 바닥 쳤다고 저렇게 보고 있고. 주가요? 네, 전부 다 네. 통신 3사 마찬가지고 월봉 네. 일봉 주봉 다 마찬가지고요. 실적도 바닥을 쳤다라 볼 수 있겠고. 지금 영업이 3,125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 감소했는데 원래 컨센이 2,900억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센보다 잘 나왔고요. 네. 매출액도 6조 2,137억 나왔죠. 그래서 4.5% 증가했는데 원래 컨센이 6조 1,000억 정도 됐는데 그 정도였으니까 좀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단기 순이익이 이제 2,133억에서 10.9% 감소했는데, 지금 보면은 통신 3사는 대체로 지금 매출은 5G 가입자 증가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인데,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부재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 통신사 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SKT 같은 경우는 자회사 실적이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선방이 되는 반면에, KT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공식 코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인이직이라든가 KTH, 나스미디어 정도 빼고는 미디어 콘텐츠 정도 빼고는 대체로 안 좋아요. KTS라든가 다른 그런 자회사들은 실적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 부진에 빠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회사 실적이 좀 부진한 편이 있었고, 지금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유독 안 좋은 거는 방송통신 기금, 발전 기금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회성인가요? 일회성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생각보다 좀 나오진 않았다는 부분인데, 지금 배당금이 대략 한 1,1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7,000원 기준으로 해서는 한 4% 정도 배당이 되죠. 그러니까 배당 매력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통신주들은 지금 최근에 1년 동안 다 빠졌어요. 주가 최대한 언저점에서 짱바닥 찍고 차트가 다 비슷한 모습이고요. 네. 어저께 좀 더 LG 플러스가 강했을 뿐이지 다 비슷하게 봤을 때는 어떤 통신사를 사든지 간에 지금 구간에서 사업 모아 가면은 단기로는 어렵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상당한 성과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제한된 성과가 아니라 상당한 성과 예상된다고요? KT 등급 얼마 주시겠어요? 예, 2등급 드리도록 하고요. 네. 차트도 지금 나쁘지 않고 실적도 성공했고 그리고 지금 근데 수급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 빼고는 다 괜찮다고 보고서 2등급 드리는데 일단 단기랑 중장기랑 좀 말씀드리면은 단기는 뭐 27,000원 이하 매수를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로는 28,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이 26,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 손절가를 잡으시는데 근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 26,500원부터 27,000원 정도까지의 이거 분할 매수를 좀 하셔서 한 3만 원 정도의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부진이 하나 등급 빠지는 요인이 됐고요. 2등급 제시된 KT 알아봤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주가 내외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6,500원 손절까지만 이 선에서도 모아 나갈 수 있다는 중기적인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1차적으로 28,000원, 중기적으로 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주의 주가 바닥 탈피 가능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